병태생리학의 홍해해석 외에 10분의 내분비 기능에 대해서 부갑선, 갑상선, 내하 수체, 부갑상선, 부신, 인슐린, 점액 이렇게 주요 내분비 기능에 대해서 내분비계는 몸 전체의 호르몬과 화학 전달 물질의 넓은 범위를 생산하고 분비하는 것을 담당하는 선으로 이루어져 있다. 호르몬은 적은 양으로도 세포 및 유기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강력한 물질이다. 호르몬 수준의 미묘한 변화는 신체의 균형을 방해할 수 있다. 유전적인 변화, 생활 양식, 행동 및 종양을 포함한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호르몬의 부족 혹은 과도한 분비로 인한 특정 기능의 변화로 내분비계의 장애가 유발이 된다. 이렇게 인간의 내분비계는 갑상샘, 가슴샘, 부신, 신장, 고환, 생식샘, 솔방울, 샘, 시상하부, 내하, 수체, 부갑상샘, 갑상샘, 나눠서 여성, 이렇게 해부생리, 내분비계는 복잡하며 여러가지 신체 기능과 소통하는 제어 기전이다. 내분비계는 이러한 다면적인 통신 및 제어 작업을 조율하기 위해서 호르몬을 사용한다. 몸 전체에 있는 내분비선은 호르몬을 생산하고 분비한다. 내분비라는 의미는 분비 물질이 관을 통해서 분비되는 것이 아니라 혈류에 직접 분비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구조물에 추가하여 생식선도 호르몬을 생산한다. 호르몬은 작용, 혈당을 조절하거나 또 내하 수체 전엽 공급을 하거나 또는 화학 구조에 의하여 분류되거나 설명이 된다. 지용성 스트레이트, 안드로겐, 갑상선 호르몬, 수용성 단백질이나 폴리펩티드, 수용성 아민과 아미노산, 지방산, 선에서 분비된 이러한 호르몬들은 주로 음성 대먹임 기전에 의해 통제되지만, 양성 대먹임 기전도 있고 음성 대먹임 기전이 있네요. 시상하부에서 내하수체 전엽에서 신경분비세포, 호르몬 내분비세포, 호르몬 혈관, 이렇게 내분비 호르몬의 방출이 이렇게 되어지네요. 양성 대먹임 기전에 의해 제어되기도 한다. 신경계와 다른 물질 그리고 생체 리듬은 이러한 기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음성 대먹임 고리에서 생화학 과정의 최종 산물이 자신의 분비를 억제한다. 즉 호르몬 수준이 감소할 때 분비되고 수준이 증가할 때는 분비는 멈춘다. 내분비의 양성 대임 고리는 드물고 한 호르몬이 다른 호르몬의 생산을 자극할 때 발생한다. 예를 들면 출산 시에 옥시토신의 분비, 자극 호르몬은 다른 호르몬을 생산하기 위해 내분비선을 조절한다. 비자극 호르몬은 직접 세포의 대사와 기타 활동을 활발하게 한다. 일단 선에서 호르몬을 분비하면 호르몬은 순환기를 통해서 다른 선과 조직에 있는 표적세포에 작용한다. 많은 호르몬 신호는 지속적으로 이런 표적세포와 상호작용을 하는데 표적세포들은 자신의 특정 호르몬에만 반응한다. 이러한 선택적인 반응은 세포지일 또는 세포막에 위치한 단백질 수용체에 의한 것이다. 호르몬이 표적세포에 작용하면 축적 효과를 예방하기 위해 간에서는 대사가 일어나고 신장에서는 호르몬을 배설한다. 내하수체와 시상하부, 대략 완두콩의 크기의 내하수체는 뇌의 기저에 위치한다. 내하수체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전방과 후방 내하수체, 내하수체는 종종 주분비선이라고 한다. 작은 크기에도 불구하고 내하수체는 다른 신체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호르몬을 분비한다. 내하수체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은 성장 호르몬, 세포 성장을 자극한다. 갑상선 호르몬, 티록신과 3-요오드티론 방출을 자극한다.
부신피질 부신피질 호르몬, 성선 자극 호르몬, 즉 분비 자극 모유 생산을 자극하고 멜라닌 세포 자극을 하고 항이뇨 호르몬 옥시토신, 간의 기저 부분에 있는 시상하부는 뇌하 수체를 조절한다. 시상하부는 신경계와 뇌분기계를 연결해준다. 시상하부는 호르몬 영양 이온 수준을 감시하는 수용체로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수용체들이 활성화되면 방출 및 억제 호르몬을 분비하기 위해 시상하부에 있는 신경 분비 뉴런을 작용한다. 시상하부 뇌하 수체에서 시상하부의 호르몬, 뇌하 수체 전엽 호르몬, 동맥의 모세혈관, 정맥, 뇌하 수체 전엽, 갑상선 자극 호르몬, 갑상선, 부신피질, 젖샘, 성장 호르몬, 항이뇨 호르몬, 콩팥체, 옥시토신, 젖샘, 자궁의 평활근, 뭐 이런 게 있네요. 췌장은 뇌분비 소화 기능과 뇌분비 기능을 가지고 있다. 췌장은 위아래에 복막 안의 두 신장 사이에 자리 잡고 있다. 뇌분비 기능은 췌장에 있는 많은 작은 선방 사이에 위치한 랑게르 한스섬에 의해 이루어진다. 인간의 췌장은 약 100만 개의 랑게르 한스섬을 포함하고 랑게르 한스섬은 5가지 유형의 세포로 되어 있다. 이러한 세포는 글루카곤을 분비하는 알파세포, 인슐린을 포함하는 베타세포, 소마토스타틴을 분비하는 델타세포, 췌장 폴리페리드를 분비하는 BP세포, 그렐린을 분비하는 엡실론세포, 혈중 포도당 수치가 떨어지면 글루카곤이 분비된다. 글루카곤은 혈중 포도당 수치를 높이기 위해 포도당으로 글루코겐의 분비를 자극한다. 인슐린은 혈중 포도당 수치가 증가하면 분비된다. 인슐린은 혈중 포도당 수치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포도당의 세포 흡수를 자극한다. 아밀린은 인슐린과 함께 베타세포에 방출된다. 아밀린은 포도당을 조절하는 인슐린과 상승작용을 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 췌장에서 소마토스타틴은 인슐린과 글루카곤을 조절한다. 췌장 폴립티드는 다른 췌장의 활동을 조절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그렐린은 배고픔을 자극한다. 그렐린. 췌장, 갑상선은 췌장의 우측 신장, 췌장의 꼬리, 체부, 두부, 12지장, 그 밑에 12지장, 대동맥을 통해서 좌측 신장 안쪽에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네요. 알파, 모세, 베타 세포들이 이렇게 랑게르 한스섬이 있고, 이렇게 췌장은 소화효소뿐만 아니라 인슐린과 글루카곤 2가지 호르몬을 생산한다. 호르몬은 랑게르 한스섬의 특수세포에서 이렇게 갑상선은 후두 아래 목의 기저에 위치해 있다. 갑상선은 기관의 앞쪽 면에 걸쳐지는 조직대에 의해 연결되어 양쪽에 하나씩 2개의 엽으로 되어 있다. 갑상선은 여포라고 하는 여러 가지 기능의 단위를 포함하는 혈관선이다. 이러한 여포는 3가지 호르몬을 생산한다. 티록신, 세포의 성장과 발달뿐만 아니라 대사를 조절한다. 시상하부는 음성 대모금 기전을 사용하여 갑상선 자극 호르몬을 생산하기 위해 뇌하 수체를 자극한다. 이렇게 부갑상선 호르몬과 함께 칼시토닌은 혈중 칼슘 농도를 조절한다. 칼시토닌은 파골세포의 활동을 억제하고 골모세포의 활동을 자극함으로써 혈중 장기의 순환, 갑상선 호르몬의 신체의 요구도를 증가시키는 내부 및 외부의 환경 상태, 시상하부 혈관, 이렇게 갑상선은 더 많은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어내는데, 자, 부갑상선은 일반적으로 4개이며 갑상선의 후방 표면에 위치하고 있다. 각각의 부갑상선 호르몬을 분비한다. PTH는 혈중 칼슘 농도를 조절하는 칼시토닌의 반대 작용을 하며 혈중 칼슘 농도가 떨어질 때에 분비된다. PTH는 위장관과 신장에 있는 칼슘의 흡수를 증가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파골세포의 활동을 증가시킴으로써 혈중 칼슘 농도를 올린다. 부신은
각 신장 위에 붙어 있다. 각각의 부신은 안쪽 부분인 수질과 피질로 되어 있는데 시상하부는 부신의 두 부분에 영향을 미치나 그 기전은 서로 다르다. 부신의 피질은 시상하부와 부신 피질 자극 호르몬과 관련된 음성 대먹임 기전에 의해서 조절되고 소질은 시상하부로부터 신경 자극에 의해 조절된다. 소질은 스트레스를 받는 동안에 에피네프린과 노르에피네프린을 생산한다. 에피네프린과 노르에피네프린은 교감신경계의 투쟁 도피 반응을 중재한다. 피질은 다른 스테로이드를 생산하는 세 개의 영역으로 나뉜다. 무기질 코르티코이드는 부신 피질의 바깥쪽에서 분비된다. 주요 무기질 코르티코이드는 몸에 나트륨과 물을 보존하는 역할을 하는 알도스티린이다. 당질 코르티코이드는 부실 피질의 중앙부에서 분비된다. 주요 당질 코르티코이드는 혈중 포도당 수치를 증가시키는 코르티졸이다. 마지막으로 고나도 코르티코이드는 성 호르몬은 피지름의 안쪽 부분에서 분비된다. 이렇게 뇌하수치의 장애. 뇌하수치는 많은 호르몬을 조절하고 분비 과정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뇌하수치의 장애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다. 뇌하수치의 저하증은 뇌하수치가 일부 또는 전체가 옥시토신 이런 등등을 충분히 생산하지 못하는 상태이다. 결과로 호르몬 조절하는 선이나 조절 과정이 손상이 된다. 이게 선천적이나 또 이런 다양한 증상에서 난쟁이, 거인증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갑상선의 문제에서 나타나는군요. 뇌하수체, 난쟁이, 성장 호르몬, 소마토트로핀 이렇게 요붕증은 호르몬의 수준에 의해서 신장의 과도한 액체 배설에서 뇌하수치의 저하증은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점진적인 장애이지만 보통 천천히 발생한다. 그래서 피로하고 두통과 구역질과 복부 신소리가 나고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아이고 이렇게 키가 차이가 나는군요. 이렇게 뇌하수치, 과도한 배뇨. 뇌하수체 저하증의 진단은 다양한 발현 때문에 종종 지연된다. 진단 절차는 일반적으로 병력 신체 검사 등등등등. 뇌하수체 항진증은 뇌하수체에서 한 가지 또는 모든 뇌하수체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되는 상태이다. 과도하게. 말단 비대증을 가진 여인, 말단 비대증 무슨 차이가 있나요? 아유 이렇게 너무 커져 버린다 이 말이죠. 체격이 아이 때, 10대 때, 어른 때, 아이 때는 이랬는데 A에서 말단 비대증 별 차이 없는데 이제 이 10대 때인데도 이렇게 커버리고 이제 성인이 되면 이렇게 차이가 나버린다 이 말인데요. 거인증은 사춘기 이전의 과도한 성장 호르몬 때문에 말단 비대의 성장, 항이뇨, 고프롤락틴, 쿠싱 증후군, 갑상선 항진증 등등이 있다. 뇌하수체 항진증의 진단은 다양한 발현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종종 지연된다. 진단 절차는 일반적으로 병력, 당뇨병은 인슐린 생산, 인슐린 작용 또는 두 가지 모두의 결함으로 인한 고혈당을 특징으로 한 상태의 집합을 의미한다. 이렇게 있고 고혈당증, 당뇨병성 케톤산증 등등이 있다라는 거죠. 제1형 당뇨는 태생부터 있는 것들이죠. 당뇨. 제2형 당뇨는 비인슐린 의존 당뇨병과 성인 발병 DM이라고 이렇게 불린다. 당뇨병의 고전적인 임상은 3P로 나온다. 다뇨, 다갈증, 다식증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거죠. 이렇게 설탕, 견고, 등등등등 과일은 건강식품을 많이 먹어도 된다. 임신당뇨병이다. 임신은 임신 중에 진단되는 내성의 한 형태이다. 임신당뇨는 아프리카계, 히스패닉 등등 이렇게 나타날 수 있고 대사증후군은 고혈당증, 고혈압, 고콜레스테롤, 대사증후, 갑상선 장애, 갑상선 대사활동에, 갑상선종은 비대, 이래서 갑상선 한진, 갑상선이 이렇게 갑상선종 이렇게 툭 튀어나와 버린다 이 말이죠. 요오드 결핍에서 나타날 수 있고
갑상선은 요오드 결핍은 T3와 T4 생성 감소로 이어진다. T3와 T4 생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갑상선이 갑상선 호르몬의 충분한 양을 생산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갑상선 하시모토 갑상선염 이렇게 있는데요. 점액 부종으로 알려진 진행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드물지만 발생하면 점액 부종은 생명을 위협할 수가 있다. 점액 부종은 학습 요점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과 항진증은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 이런 장애의 임상적 증상을 고려할 때 무엇이 몸에서 갑상선 호르몬을 증가시키고 감소시키는지 생각해야 할 것이다. 임상 증상 빈맥, 고혈압, 불안, 설사 등이 나타난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갑상선 호르몬의 과다한 수준의 상태를 말한다. 과다한 요오드, 그래버스, 갑상선증, 갑상선 급격한 체중 감량, 이렇게 꾸준하게 안구 덜철증, 안구 덜철증. 오, 이거 눈이 툭 튀나오네요. 오, 이렇게요. 안구가 막 밀려 나온다. 어허, 갑상선 중독, 갑상선 항진과 또 갑상선 발작은 감염이나 스트레스와 함께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증상들이다. 갑상선 기능 항진은 진단과 병력, 부정맥 등이 있다. 부갑상선 장애는 부갑산 호르몬의 감소와 증가로 인해서 부갑산 장애가 나타날 수가 있다. 부갑상선 저하증은 부갑상 저하증은 수술, 방사선 또는 자가 면역 상태 후에 발생된 손상으로 유발될 수가 있다. 손상으로. 그래서 손가락, 발가락 피로, 부정맥, 저혈압, 복부 경련, 설사, 생리통, 건조하고 이렇게 기억 상실 등등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골다공증, 신장결석, 당뇨, 우기력한 근육, 부갑상선 기능 항진에 대한 진단 절차는 병력, 신체 이렇게 부신장애, 부신장애는 부신의 일부분 또는 양쪽 부분에 이상이 생기는 것을 크롬 친화세포종이 있네요. 쿠싱 증후군이 있고 쿠싱 증후군은 당질 카로나이드 과도한 양의 문제가 오는 것이고 이게 쿠싱 증후군의 징후 감정장애 달덩이 얼굴이 되고 물소혹이 있고 쿠싱 증후군이고 부신 종양 비만이다. 복부 선조 물 근력 양화 피부 궤양 아유 이게 완전히 비만이 몸이 아주 비대해지는군요. 쿠신 증후군 진단 절차는 병력, 신체 검사, 혈중 호르몬, 콜티졸과 혈청, 포도당, 전혈구 검사 등등이 있고 부신에서 호르몬 생산을 하지 못하여 부신 위기로 이어진다. 종양은 제거 수술과 방사선요법이 필요하다. 에디슨병은 부신 피질 호르몬의 결핍, 에디슨병이 있고 증상에서 저혈압, 저혈당, 구역, 소금, 갈망, 소금 이런 게 천천히 기분의 변화와 우울증, 에디슨병에 대한 진단 절차나 병력 이렇게 체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신경계는 신경기능과 인지기능을 조절하는 복합적으로 되어 있다. 해부 신경계는 생리 및 인지적 수준에서 환경자극에 반응하고 정초신경계, 두개골과 척추는 뇌의 척수를 보호한다. 뇌의 척수를 신경원은 전기적 자극을 발생시키고 중심과 하백질, 백실, 석수, 지주막하, 지주막 배경 이렇게 뇌와 척수를 둘러싸고 축삭세포체는 축삭 근육, 섬유, 신경원, 저산소증과 저혈당증에 매우 취약하여 수초에 쌓여있는 축삭돌기는 수초가 없는 수초신경다발은 백질이라고 한다. 시냅스, 휴지기 이렇게 유수신경, 신경은 시냅스 후 세포 축삭, 시냅스 이렇게 시냅스 전신경원, 시냅스 간극, 시냅스 전신경원, 전도 미토콘드리아, 시냅스 간극, 시냅스 후 신경원, 결합한 시냅스 후막의 수용체, 시냅스 틈새의 신경전도,
이런 게 보여지네요. 활동 투과성, 전자 활동 전이 이렇게 받으면서 시냅스 전 종말에서 신경 전달 물질을 방출시킨다. 신경 전달 물질을 방출하는 그 역할을 하는가 봅니다. 뇌는 다양한 신체적인 기능과 인지적인 활동을 주관한다. 다양한 이렇게 3차 신경이 있고, 후각신경이 있고, 시신경이 있고, 동안신경, 청각신경, 안면신경, 부신경, 미주신경, 서린신경, 이 신경이 뇌신경에는 이렇게 다양하게 신경이 작용을 하네요. 간내, 시상하부, 시상수막, 뇌량, 또 대뇌, 중뇌, 연수, 척수, 두개골, 소뇌, 뇌간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 대뇌 정렬, 1차적 운동 피질이 중심구, 이렇게 측두엽, 이렇게 후두엽, 이렇게 대뇌의 옆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기저핵이 있고, 시상 대뇌 피질, 소뇌, 척수, 중뇌, 연수, 뇌간, 시상하부, 대뇌 피질, 시상하부는 체내 호흡, 체온, 또 대뇌 피질은 피부, 근육선, 기저핵, 시상, 척수, 뇌, 간내는 뇌신경, 이렇게 다양한 작용을 한다라는 거죠. 뇌에 대한 궁금증을 토의해 봅시다. 뇌는 회백색이다. 모차르트 같이 고전 음악을 들으면 집중력이 향상된다. 고전적인 당신의 뇌는 10%만 사용이 된다. 게임을 할 때 젊게 되어진다. 이렇게 활동에 따라서 어떻게 하느냐. 말초 신경계는 신경들은 신경다발로 구성되며 각 섬유들이 신경원을 구성한다. 말초 척수 신경포 신경 후근 신경질 이렇게 신경이 구성이 되어지고 이렇게 자율신경계의 두 가지 영역은 자율신경계의 이렇게 동공소총 다양하게 스스로 교감신경 동공확대 심박기능 이 복잡한 이 공부. 자율신경계는 청활근 조절하고 도피 반응을 담당한다. 자율신경계는 활동 시의 심박동, 혈압, 장 운동과 같은 의식적으로 조절하는 것이 아니다. 자율신경계는 교감과 부교감의 두 하위 부분을 가진다. 두 영역은 각각 항상성 유지를 위해서 상반되는 효과를 나타낸다. 그렇죠. 항상성. 자율신경계의 수용체는 이렇게 다양하게 시냅스, 선청성 신경계의 수두증은 두개 과도한 뇌 척수액의 축적으로 뇌실을 팽창시켜서 뇌와 혈관을 압박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군요. 뇌의 압박, 확장된 뇌실, 이렇게 수두증의 진행근 신경절, 참 질병들이란 것은 우리가 왜 이렇게 수두증은 출생시 또는 발달 이후 500명의 소아 중에 한 명이 나타난다. 비정상적인 크기의 머리가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요 수두증 이렇게 되어지는군요. 머리가 이렇게 균형 수두증의 진단 절차는 임신기나 출생 후에 행해진다. 척추갈림증 매년 1,500명 출생아 중에서 한 명이 나타나는 척추갈림증 이렇게 척수막 탈출 이런 것들도 있군요. 사람이 참 다양하게 척수 수막 탈출증이 이렇게 아기가 이렇게 되어질 수 있군요. 척수 수막 탈출증. 뇌성마비는 영악이나 유연기에 나타난다. 뇌성마비 미수과 뇌성마비 운동실조. 수막염은 수막의 염증에서 뇌염은 뇌와 척수의 염증이다. 바이러스 등등으로 통해서 이렇게 외상성 신경계 뇌손상이 바른 자세에서 충격에 의해서 뇌벽의 영향이 이렇게 잘못 삐걱해지면 이렇게 삐걱 뇌의 전후방부 손상이 이렇게 이루어지면 바른 자세에서 삐딱하게 넘어간다. 이게 폐쇄성 외상성 뇌 손상이다. 이렇게 되는군요. 충격에 의해서 이렇게 출혈과 부종이 생겨서 뇌를 관통하는 이런 것들이 생기면
아유, 뇌진탕은 갑자기 그냥 부딪혀서 뇌진탕, 뇌자상 충격, 충격에 의해서 이렇게 될 수가 있다. 이 뭐 차사고라든가 또 떨어지거나 이렇게 손상이 되면 여러 가지 이 기능들이 마비가 되겠네요. 뇌내 압 상승, 뇌 압이 자가 조절로서 쿠싱 반사, 쿠싱 3대 징후, 헤르니아, 다양하게 많네요. 헤르니아의 종류, 종양, 뇌 탈출, 재폐질 자세. 이렇게 뇌혈종, 뇌 손상은 또 혈종은 외상성 뇌 손상 수술로 나타난다. 경막하, 뇌내 경막상, 혈종의 경막하 출혈, 척수신경 손상, 척수신경이 이런 데서 척수 비틀림이나 뭐 이런 게 되어지면 큰일 나겠네요. 척수성 쇼크, 강직성, 혈관성 신경계 질환, 일과성 허혈 발작. 그래서 피가 잘못되어지면 이렇게 또 시력장애 등등이 나타날 수 있겠고, 항혈소판 응집제 또는 항응고제를 혈전 방지를 위해서 투여할 수 있다. 혈전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해야 되는군요. 뇌졸중, 혈성 뇌졸중, 출혈성 뇌졸중이 되어지면 이렇게 뇌가 망가지는 거죠. 뇌동맥류, 아이고 위험하죠. 뇌동맥류 이렇게 꽈리 모양으로 되어져 버리면 이게 만약에 터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발작, 간질, 간질 치서, 낭상의 동맥류, 뇌동맥류가 이렇게 다양하게 있네요. 측두엽, 뇌의 영역에 따른 초점 발작 증상, 전두엽, 두정엽, 이렇게 무의식 행동, 발작 사이, 발작 불안, 간질 후, 발작, 정색증, 근정색증, 만성태 행성질환, 다발성경화증. 파킨슨 병은 뇌의 흑질을 파괴하는 진행성 질병으로서 근육 움직임의 조정력을 도와주는 도파민과 화학 전달 물질의 부족으로 인해 진전, 근육의 강직, 이렇게 도파민 증상에서는 변비, 연하, 곤란, 침을 흘리고 근육통이 일어나고 이렇게 불안해지고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표정 없는 얼굴도 구부정하고 강직하고 파킨슨병의 임상적인 것이 이렇게 되어준다 이 말이죠. 근위축 사경화하지가 힘이 없어지고 이렇게 중증 근무력증, 아세틸콜린 수용체가 손상되거나 이렇게 되면 얼굴 표정들이 망가지는 거죠. 헌팅턴병은 또는 헌팅턴 무도병 있네요. 헌팅턴 신경학적. 또 치매는 DNA 피질의 기능 감소와 인지적인 기술과 운동 조정력이 손상된 질병이다. 질병일 수 있고 노쇠가 될 수 있겠네요. 암, 뇌 종양은 그것이 악성이든 양성이든 뇌 압을 상승시키기 때문에 그 문제가 될 수가 있겠네요. 신경계는 항상적 유지를 위해서 뇌외적 자극에 반응하고 그래서 이렇게 안정장비 착용, 환각제 사용 금지, 음주 이런 것들을 사례 연구풀이 제왕절개 분만은 태아의 척수 수막류로 인한 합병증 악화를 예방할 수 있다. 제왕절 수두증 증상은 천문의 팽창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지만은 또 다양한 공부를 해야 되겠네요.